그 다음은 저희가 드디어 이 얘기를 좀 해보는데, 저희 아이패드, 세 명이 모두 뭐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받았거나 아니면 써보셨거나, 뭐 둘 중 하나, 뭐, 네. 하나 골라서 했으니까, 일단은, 누구부터 할까요? 닥터몰레님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뭐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분께서 구매한 거를 이제 한 며칠 써봤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마트 폴리오를 쓰는데, 제 처음 기대는 이제 이 스마트 폴리오처럼, 어, 그냥 항상 이제 아이패드에 붙은 상태로 뭐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고 돌아다니다가 꺼내서 키보드를 이렇게 세팅하는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떠가지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아이패드가 올라오고 밑에 트랙패드까지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일단 무게가 무거운 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제 아이패드가 가벼운 기기가 아닌데, 특히 제가 쓰는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이렇게 어떤 위치에 띄워서 고정을 시키려면 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 합한 무게가 필요하고, 또 음, 이제 그 경첩에 힘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무게가 무거워요. 무거운 건 이제 그냥 무거운 거고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음, 무게는 기본적으로 무겁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그거 했던 건 이게 뒤로 안 젖혀지는 거? 그러니까 음. 애플 펜슬 뒤로 원래 이렇게 젖혀가지고 화면만 앞에 두고 애플 펜슬 쓰고 요런 게 안 되는 게 저는 그냥 제일 불만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걔가 봤을 때 젖히는 거는 보니까 무게중심 문제 때문에 제한을 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넘어갔다는 이게 뒤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매직 키보드나 뭐 아니면 이제 키보드 폴리오나 이제 이렇게 딱 걸면은 위가 무거운 애잖아요. 위에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세서나 배터리나 이런 게 다 밑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아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무게 하중이 이제 배분이 되는 건데 아이패드는 결국은 이제 뭐 그거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위에가 되게 무거워지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사실 무거운 것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카운터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네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거, 당연히 그런 이제 음. 공학적인 제약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고, 이제 왜 그런지도 뭐 알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네. 안다고 불편한 게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음. 실망도 덜 하실 거고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독처럼 쓴다라고 하시면 음. 음. 뭐 나쁘지 않은 기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 폴리오처럼 이제 막 전천후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 애플 펜슬 쓸 때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이렇게 그 키보드 부분을 이렇게 제꼈다가 또 뭐 다시 키보드 상태로 돌아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좀 무겁기도 무겁고 뭐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 힘들고 무거워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꼽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호로이님인가요? 저는 일단 무거운 거는 당연한 얘기고, 저는 일단 11인치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 제가 보통 들고 다니는, 가볍게 음. 들고 다닐 때는 숄더백에 아이패드 넣고 이북 리더 하나 아니면 두 개에 그렇게 놓고 다녔거든요. 음. 보통 그러면 이제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가지고 별로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얘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슬슬 어깨가 살짝 아파요. 그러니까 아플락 말락하는 그 경계선. 음. 그러니까 얘만 아이패드의 키보드만 하면 1.1kg이 나오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12.9였으면 숄더백으로는 못 들고 다닐 것 같고, 일단 무게가 있고, 근데 키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키감 만족스럽고 트랙패드도 만족스러운데, 트랙패드가 조금씩 헷갈리는 건 있어요. 음. 저는 아이패드 그 맥북을 2013년부터 막 썼으니까 맥 음.
맥에서 쓰던 모션을 쓰려고 하니까 좀 음. 다른 게 많더라고요. 일단 내 손가락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아무튼 저는 맥에서 내 손가락 많이 썼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새로 배웠어야 됐고 뭐가 달랐지? 뭐 11인치 같은 경우는 일부 특수 문자들이 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응해야 되고 폴리오에서는 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보니까 그 최대한 그 문자 키의 크기를 네, 보존을 하려고 되게 문자- 애썼더라고요. 예. 예, 문자 키는 전부 다 풀 사이즈인데 이게 대괄호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키가 근데 이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키들이 다 조금씩 더 작아요. 그게 일반 11인치 스마트 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 문자 키 자체가 다 좀 더 작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언밸런스가 있다라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근데 아예 이번에는 매직 키보드 같은 거는 문자 키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 쪽으로 디자인을 좀 다시 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불편한 거. 폴리오 때는 어차피 다 크기가 일정하니까 별로 이 오타가 적었는데 이거는 지금 새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이게 대괄호나 백슬래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키 칠 때문에 오타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저는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필기를 할 때면은 그냥 키보드에 장착시킨 상태로 하거나 아니면은 떼야 되는 게 귀찮아요. 약간.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그대로. 예전 네, 같은 그러니까 폴리오 그게 같았으면 귀찮죠. 뒤로 완전히 접으면 되니까 그 상태로 접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폴리오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약간 불편한 면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타이핑을 많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게 38만 원치 값어치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니다. 적어도 여기서 한 15만 원은 빠져야 적정가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29만 8천 원 이랬으면은 그냥 애플 프리미엄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40만 원 나오니까 사놓고도 그거는 환율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왜냐하면 미국은 299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9만 원 8천 원 같으면 미국에서 한 150달러쯤 아니죠. 한 200 정도는 했겠죠. 200 얼마는 했겠죠. 네. 이게 얼마? 네. 그래. 이게 가격이 제일 큰 문제는 가격이랑 무게다. 네. 일단 저는 제가 아마 제일 늦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문 각인을 주문하는 실수? 뭐 실수는 아니지. 뭐 하여튼 뭐 마지막 받았을 때는 그 기다림이 보상받는 기분이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무겁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오케이 뭐 그래 워낙 다들 무겁다 그 소리를 하니까 이제 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오케이. 아까 이제 많이들 젖히고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스마트 폴리오가 따로 있어요. 키보드 말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있고, 이제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얘는 스마트 커버에 뒤에가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젖혀서 쓸 때, 뒤에 키보드가 걸리잖아요. 이게 되게 싫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으면서 이게 되게 싫다 그랬을 때는 뭐 이게 무슨 엄살인가 이랬는데 이거 느껴지는 게 은근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미 그렇게 아이패드만 들고 다닐 때 케이스가 따로 있는 상태였어요. 좀 약간. 매직 키보드에서 이거를 떼고 넣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키 자체는 이제 문자 타이핑에 더 초점이 더진 약간 그런 셋업으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 타이핑할 때 굉장히 편해요. 진짜로 약간 진짜로 그냥 약간 13인치 맥북 프로 이런 거 쓰는 느낌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키야 뭐
매직 키보드니까 되게 키반 좋은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이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는 가위식 스위치가 아니 이제 나비식 스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나비식 스위치 위에다가 약간 이런 패브릭을 입힌 상태의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은근히 키감이 좀 거시기 해요. 이게 당연히 이유가 뭐 완전히 키를 패브릭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게 키감이 좀 애매한 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매직 키보드는 그런 면에서 훨씬 낫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니?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부드럽고요. 사실 트랙패드를 쓰고 나서야 이제 이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이제 120Hz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게 제대로 실감이 되더라고요. 120Hz 되는 게.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화면을 이제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손가락이 가려서 생각보다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걸 이제 트랙패드로 이러고 있으니까 와, 이거 커서 움직이는 게 무지하게 부드럽네 이러면서 좀 약간 그런 실감도 나긴 하고 저도 약간 제스처는 약간 적응을 하려는 그런 쪽 아직 적응을 좀 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독을 보이려면 이게 약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내리면 또 홈으로 가요. 저는 그게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어차피 그 홈으로 가는 제스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로 그거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오케이. 그렇다 치고 사실 저는 그거 편하던데. 쓱 이렇게 해서 홈 가는 거. 이게 그게 세 손가락 위로 올리면 바로 홈을 가잖아요. 근데 네. 그 밑으로 내렸을 때 좀 더 내리면 독이 뜨고 거기서 더 내리면 홈을 가는 게 있어요 또. 근데 이제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있었나 좀 싶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위로 쓱 올리면 바로 홈으로 가는 그 제스처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또 따로 넣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그거는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사실 적응하면은 이제 좀 감이 좀 잡힐 것 같으니까 뭐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뭐 전반적으로 키보드 자체 품질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무게보다 더 놀랐던 거는 열기가 더럽게 힘들어요. 맞아. 그거. 그거 맞아. 열기가 개빡세네. 11인치인데도 이게 한 손으로는 그냥 못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경첩을 그 아이패드 무게를 이제 지지를 해야 되니까 아마 경첩을 되게 딱딱하게 만든 것 같은데 처음에 그거 뭐 무거운 건 둘째치고 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노트북들은 또 무게가 중심이 하단에 있으니까 그냥 테이블에 놓고 한 손으로도 열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지금 제가 다시 해보고 있는데 안 돼요. 생각보다 그게 좀 많이 놀랍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놀랍고 사실 맞아. 애플 제품에 흔히 기대하는 그 느낌이 뭐, 아니죠. 예. 그것도 사실 물리학적 법칙으로 인한 문제긴 한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쉽게 열리도록 만들었으면 그만큼 이제 그 경첩이 부드러워야 했을 거고 이제 경첩이 부드럽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큼 약하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다 강성 문제에 이제 그 강성 문제 때문에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약간의 타협을 본 듯한 물리적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뭐 조금 아쉬웠는데 이해는 되지만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가격에 이제 애플이니까 더 잘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근데 애플도 물리학 법칙은 거스를 수 없죠. 거스르면 노벨 물리학상 받아야지. 근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것보다 더 나은 서드 파티가 나올 거냐라고 물으면 전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큰 시장일지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경쟁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로지텍은 어차피 프로용으로 안 나오니까 걔네는 빼고, 그 이제 그 브릿지라고 제가 옛날에 써봤다 그랬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50불이니까 한 반 정도 해요. 반 정도 이제 매직 키보드 반 정도고, 뭐 이제 걔 같은 경우는 좀 경첩 구조도 좀 다른 편이고 이런데. 걔는 일단 블루투스로 연결하고요. 뭐 스마트 커넥터는 바라지도 못하니까. 근데 빌드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해요. 걔네는. 걔네는 심지어 이제 걔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직 키보드와 달리 아예 합판 부분이 아예 알루미늄이에요. 심지어. 알루미늄으로 무겁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무게 자체를 대보면은 아마 매직 키보드보다 더 무거울 거예요, 사실 아이패드보다. 이제 왜냐하면 걔네는 이제 블루투스니까 걔 자체 배터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걔는 또. 네. 그래서 밑에가 되게 그러니까 밑에가 무거운 덕에 뭐 이제 뭐 열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는 도리어 없기는 한데 품질 자체가 너무 좋았게요. 일단은 프린팅의 균일도가 다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키감도 좀 약간 진짜로 옛날에 왜 에이수스 막 그 E PC 있잖아요. E 넷북 이런 애들 그 옛날에 되게 뭐 2000년 후반때 한 10년 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가 없애버린 그 넷북 카테고리 그 걔네들 무슨 걔네들 키보드 쓰는 듯한 약간 그런 퀄리티 좀 조악한 퀄리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당장 나는 진짜 매직 키보드의 그 가격을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대안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걔를 뭐 거기에 이제 나는 트랙패드가 꼭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걔밖 진짜 매직 키보드 아니면 그 브릿지라는 애 걔밖에 대안이 없으시긴 한데 이것도 약간 다시 보니 선녀 같다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또 한번 다시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키 치는 느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전히 저도 동의를 해요. 38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걔 이제 그 지금 매직 키보드가 제공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하지만 그러한 이제 뭐 이제 그 이제 그런 그 이제 다른 브릿지나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소소하게 나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소소하게 나은 점들 때문에 결국은 매직 키보드를 비싸긴 하지만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일단 매직 키보드 네.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제 호로이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같이 이제 이제 아이패드로 글 많이 쓰는 사람은 얘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뭐 일단은 사실 뭐 그래 맥북 프로보다 무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한데 특히 이제 12.9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하지만 얘만큼 배터리가 오래 가진 않죠 맥북 프로가. 제 아무리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특정 그런 이제 이게 우리가 아이패드로 이제 뭐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매직 키보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매직 키보드가 제공하는 그 기능 셋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고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 사람은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노트북을 만든 애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매직 키보드를 통해서 얘가 노트북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도리어 또 아이패드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보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게 약간 이 매직 키보드는 그가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아이패드를 노트북으로 바꿔준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 아이패드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립해주는 기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닥터몰님이랑 이제 호로님이 둘 다 얘기를 하신 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로 떼버릴 수 있어요. 바로 떼서 뭐 애플 펜슬로 뭐 그중 그리다가 사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키보드를 떼서 그냥 이제 아이패드를 떼서 키보드 위에다가 바로 놓으면은 그냥 바로 거기서 이제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매직 키보드를 쉽게 이제 뗐다 끼웠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아까 이제 닥터몰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독의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물론 이제 뭐 독이라고 해서 그냥 책상에 두고 다니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쓰다가 이제 급하게 뭐 애플 펜슬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살짝 떼서 바로 책상에 놓고 바로 애플 펜슬로 휘갈길 수 있고 이런 식의 컨버터블형에 좀 더 그런 거를 중점을 두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좀 더 전천후 기기인 부분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쓸게 밀렸죠. 하여튼 그래서 네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이게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얘랑 맞으셔야 돼요. 그 얘가 제공하는 그 피처셋에 내가 딱 이게 맞는다라고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딱 하나 덧붙이자면 트랙패드
비롯해서 각종 커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앱들이 상당히 아. 많아요. 네, 맞아. 라이트룸이 안 돼요. 지금 아이패드 사는 이유 중에 이제 오피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피스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오피스도 지금 커서 지원이 좀 좋진 않아요. 아예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라이트룸 아예 한 안 번씩- 된다니까요. 이게 뭐 드래그 같은 거 안 되는 거 그렇다 치고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메뉴 클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터치 이벤트 같은 거를 이제 iOS의 기본 그걸 안 쓰고 이제 커스텀으로 짠 애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면 네, 안 되죠. 트랙패드 지원이라는 그거를 맞닥뜨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트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랙패드로는 그 라이트룸 스크롤링이 안 돼요. 사진은 스크롤을 못 해요. 그걸로. 그 트랙패드로. 무조건 화면으로만 터치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요. 그거. 하여튼, 네. 그거 아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구글 독수도 만만치 않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좀 뭐 시간이 흐르면 걔도 이제 앱들이 하나 둘씩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긴 한데 일단은 네. 뭐 결론을 드디어 말씀드리자면 네, 구매하실 때 내가 얘가 필요한가를 정말로 한 3일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일 충분하겠죠? 너무 짧은가? 뭐 하여튼, 네. 3일이면 충분하죠, 뭐, 제품 다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은 애플 스토어 가서 이거를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가지고요.